인기리에 방영되고 있는 ENA 드라마 6회의 날 10에서 11화 댓글 반응을 살펴보겠습니다. 혜은은 제이든에게 자신을 최혜은이라고 소개합니다. 서혜은은 아빠가 누군지 모르지만 최혜은은 자신을 버린 아빠가 누군지 안다고 하죠. 혜은은 그동안 최 박사 진내 CCTV를 모니터링하고 있었고 최 박사의 금고에서 로희의 실험 기록 영상을 봅니다. 또 박철원이 가지고 있던 영상 속에서 로희의 펜던트 목걸이에 연구 자료가 있는 걸 알게 됩니다. 하지만 목걸이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닌 작은 열쇠가 있어야만 목걸이 안에 자료를 꺼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제이든에게 전달하고 혜은은 연구 자료를 넘겨줄 테니 제이든에게 $10,000를 달라 요구합니다. 제이든은 사설업체를 찾아가고 거기서 직원 주현영에게 목걸이를 보여주며 USB 자료를 꺼낼 수 있냐 물어봅니다. 주현영은 자료를 꺼내면 리셋이 되어 키가 있어야만 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주현영에게 달러를 던져주고 제이든은 떠납니다. 제이든은 잠시 고민 후 보스에게 전화를 걸고 어떻게 해서든 최로희와 연구 자료를 들고 싱가포르로 갈 계획을 세웁니다. 그렇게 혜은을 만나 $10,000를 건네고 목걸이를 열 펜던트 키를 받습니다. 하지만 이 목걸이 펜던트 키 안에 정말 연구 내용이 있는지는 확인해야 아는 법. 제이든이 연구 내용을 확인하려고 하는 순간 건물에서 화재가 나고 혜은은 돈만 받고 탈출을 합니다. 알고 보니 이 모든 것이 혜은이 짜놓은 더디였던 겁니다. 그렇게 혜은은 웃으며 유유자적 돈을 들고 빠져나갑니다. 혜은은 돈을 들고 한국을 뜰 예정이지만 아직 위조 여권을 브로커들이 다 만들지 못해 일주일 정도 한국에 더 머물러야만 합니다. 이에 일단 알겠다며 떠나는데 곧바로 제이든이 브로커들을 살해합니다. 이 과정에서 혜은이 한국을 떠나려는 걸 눈치챕니다. 한편 로희는 탈출하기 위해 일부러 알레르기가 있는 음식을 먹고 호영은 어쩔 수 없이 로희를 데리고 응급실을 가게 됩니다. 비상한 두뇌로 시간을 번 것입니다. 로희는 호영이 접수를 하러 간 사이 주사기와 약을 챙겨 폐기물차에 숨어 달아납니다. 하지만 주차장 CCTV를 확인한 호영에게 금세 따라잡히고 맙니다. 한편 명주는 상윤에게 붙잡힙니다. 그동안 있었던 모든 일을 상윤에게 말하는데요. 상윤은 로희를 찾는 게 먼저기에 명준을 도와 함께 로희를 찾아다닙니다. 다행히 상윤과 명준이 늦지 않게 로희가 있는 곳까지 오게 되고 무사히 로희와 만나게 됩니다. 명준은 상윤에게 미안하다고 말하며 로희가 가져온 주사기로 찌르고 묶여버립니다. 어쩔 수 없이 묶인 채로 그동안의 이야기를 듣는 상윤은 이번 사건이 끝날 때까지만 명준을 잡아가지 않겠다고 약속하며 셋이 함께 다니기로 합니다. 제이든은 펜던트를 열기 위해 또 사설업체를 찾아갑니다. 하지만 펜던트 패스워드는 풀었지만 기기 등록이 되어 있어서 지정된 노트북에서만 열리게끔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이든은 로희를 데리고 오지 못한 호영에게 약을 먹이고 총을 쏘네요. 그렇게 호영은 살해당합니다. 거기에 그치지 않고 제이든은 확인 사살까지 합니다. 명준과 혜은은 과거 자신들이 자랐던 수녀원에서 만납니다. 명준은 과거에 솔직하게 얘기하면 용서받을 수 있다고 말해주었던 수녀님의 말을 기억하라고 합니다. 이어 명준은 왜 최진태를 만났냐 묻습니다. 혜은은 자신이 파양만 안 당했다면 그 모든 게 자신 거였기에 얼마나 대단한지 모든 걸 보고 싶었다고 대답합니다. 한편 역시나 CCTV 속 인물의 정체는 서혜은이었습니다. 명준은 혜은이 최 박사를 죽인 범인이 아니길 간절히 바란다고 말합니다. 자신을 의심하는 걸 보고 혜은도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명주는 희애를 부디 잘 돌봐달라 부탁합니다. 그렇게 혜은은 희애를 만나러 갑니다. 혜은이 희애의 병실에 있다는 걸 안 제이드는 혜은을 만나러 오고 노트북이 있어야 천재 프로젝트의 연구 기록을 열 수 있으므로 제주껏 최 박사의 집에 들어가 기록을 빼오라고 합니다. 한편 로희와 명준 그리고 상윤 그리고 이제 상윤의 동료이자 부하 동만까지 합세해서 제이든을 잡는데 힘을 모으게 됩니다. 또 로희 역시 최 박사를 죽인 범인이 최철원이 아닐 수도 있다 생각하기에 더 조사해보자고 합니다. 상윤은 동준에게 로희가 상윤이 없더라도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보자고 합니다. 그렇게 셋은 가족과 함께 살았던 집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는데 이 모습을 제이든이 숨어서 다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아직 사건 현장이 다 제대로 정리가 되어 있지 않았기에 명주는 잠시 로희 보고 기다리라 하고 하나하나 현장의 흔적들을 정성스레 치워줍니다. 그리고 로희는 목걸이가 자신의 연구 기록을 여는 키라는 것, 노트북과 목걸이 2개 다 있어야 그걸 볼 수 있단 걸 기억해내고 목걸이를 찾아내야만 한다고 말을 합니다. 한편 드디어 희애의 수술비를 내준 사람의 정체가 밝혀졌습니다. 바로 박철원이었습니다. 혜은에게 죄책감을 가지고 있어 계속해서 혜은을 몰래 도와주는 것으로 보입니다. 명준하고 로희는 희애의 병실을 찾아갑니다. 희애는 언니가 생겼다고 좋아합니다. 그런 모습을 혜은이 보고 연구 일지를 빼와야 하기에 고민이 많아 보입니다. 상윤은 박철원을 찾아가 도대체 왜 그렇게까지 거짓말을 하는 건지 살인까지 한 건지 물어봅니다. 이에 박철원은 의미심장한 대답을 합니다. 혜은이 자신의 딸 같은 아이기에 그런 거라는 겁니다. 로희는 여전히 기억이 돌아오지 않는 척을 합니다. 기억이 돌아오면 명준이 옆에서 사라질까 하는 불안감에 그런 것 같습니다. 혜은은 노트북을 빼내기 위해 최 박사 집에 있는 명준을 신고합니다. 그렇게 명준이 잡혀갈 위기에 처하자 로희는 앞으로 만날 수 없다는 생각에 오열합니다. 빨리 벌을 받아야지 다시 시작할 수 있는데도 명준이 잡혀간다고 하자 천재소녀도 아이같이 눈물을 흘리고 맙니다. 그렇게 명준이 잡혀가는 것으로 11회는 끝이 납니다. (10화에서) 11화 댓글 반응을 살펴봤습니다. 6회의 날은 12부작으로 단일화만을 남기고 있는데요. 모든 떡밥이 어떻게 풀리고 결말이 어떻게 날지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습니다.